최강 독가스 뿌리고 저 흐엉은 암살 당일에도 오빠 나 행복해 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흐엉 얘기는 차분히 해볼 텐데 먼저 이 김정남 독살에 바로 최강 독성 물질인 VX 신경가스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것만 보실까요? 저희가 그 2008년과 2017년 9년 사이를 두고 제 오른쪽에 계신 원정아 씨와 이 도안티 흐엉을 좀 비교를 했는데 먼저 오늘 새로 나온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VX 최강 독가스 얘기를 드셨을 때 원 선생님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제가 그 생체 실험했을 때 그 독성분이 그 신경 안정제를 조금 들어갔다는 그거를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잠이 든다고.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최면 상태에서 1, 2초 만에 그냥 정신이 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깨고 나니까 수액이 제 팔에 꽂혀 있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정신이 좀 돌아오지는 않았지만은 일주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생체 실험을 직접 그러니까 이 VX와 비슷한 물질을 한번 북한에서 생체 실험을 한번 당했던 거예요? 여러 번을 했죠. 그거는 자수를 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독침 사용을 할 때 그거를 해야지만 상대가 1, 2초에 죽는지 3, 4초에 죽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한테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한테 과도한 약은 한 건 아니고 해독약을 다 썼습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에서 이 VX 신경가스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데 그렇죠. 네. 북한에서는 좀 자주 사용되는 물질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일반 사람들도 아마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원 선생님도 이 VX라는 정확한 명칭은 처음 들어본 거예요? 네, 처음 들어보죠. 그런데 제가 처음 들어보지만은 이 순식간에 이렇게 마비가 되고 이런 거는 제가 생체 실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독성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비슷한 물질을 한번 네. 몸속에 투여됐고 그때 그 느낌이 아마 신경가스였을 것이다. 그렇죠. 예, 왜냐면 저도 모르게 막 그냥 잠이 스르륵 들었으니까. 이 VX 그러니까 최강 독가스 물질에 대한 생산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전문가에게 이 독성 물질의 정체부터 물어봤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1995년에 도쿄의 지하철에서 독가스가 한번 사람이 한 12명 정도 죽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있었던 게 살인가스라고 있었거든요. 같은 종류의 신경가스예요. 이 신경가스를 나눌 때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눠요. VX는 V 시리즈로 들어가는데 이 독성이 한 10배 이상은 더 확보로 돼 있어요. 그 전쟁 같은 때 그럴 때 쓰는 무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편이죠. 화학물질로다 해서 전 세계에서 교류도 못하게 되고 그런 걸로 묶여져 있어요. 화학무기들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규제가 굉장히 강하죠. 네, 지금 VX 독성가스는 전 세계에서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북한 내에서 원정아 씨가 그 암살 수행 때문에 받은 뭐 독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받은 독성분은 어떤 거였나요? 제가 그때 훈련 받으면서 받은 독침에는 그 사람이 1, 2초 만에 죽을 수 있는 그런 독성이었습니다. 근데 독성 물질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한국에 가져왔던 그 독성분은 그래서 저도 무서웠어요. 사실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냐하면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못 실수로 뜯어서 있고 하면 저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한 독성 물질이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현존하는 최고의 독성 물질이라는 VX가 김정남의 눈 점막과 얼굴에서 발견이 됐고 이게 지금 9년 전 그러니까 원정아 씨가 했던 독침 독약도 이 VX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당시에도 1초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독침이었다. 그렇죠. 암살 도구가 이런 거네요. 네, 맞아요. 1, 2초 만에. 1, 2초 만에. 네, 그래서 저희도 생체 실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교관들이 다 적어요. 몇 초 만에 일어나는지. 네, 다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 지금 자막에도 보면 저 VX라는 게 코흘림, 가슴 압박,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수시간 내 바로 즉사한다고 뭐 이런 엄청난 물질인데 사실 김정남을 독살했던 독성 물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피부로도 흡수되죠. 피부로도 흡수되는데 이제 대신 그 사람 입이라든가 코라든가 호흡기, 눈 같은 데가 훨씬 더 흡수가 빠를 수가 있죠.
그런 그 차이는 있겠죠. 근데 그 피부로도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설명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치사량이 어느 정도 돼요? 굉장히 독성이 커요. 이게 뭐 신종 기술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 좀 그거는 어렵네요. 아닌데요. 아. 신종은 아니에요. 이게 만든 지가 한 50년 된가? 아. 그때부터 그 농약 종류들하고 비슷하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된 거라 그 신종은 아니에요. 예.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피부를 통해서도 침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여성 용의자들 손에 바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분들도 그럼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 아닐까요? 근데 지금 뭐 그 여성 공작은 아니고 이제 그 고용된 사람이지만 과연 무슨 장갑을 꼈는지 안 꼈는지는 100%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다만 그 사람들이 그걸 묻히고 있다는 것은 그 접근할 때와 그 뛰어갈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다는 데서 예. 100% 확인이 되고 또 잡힌 그 당한 김정남이 이제 손을 비빈 데서 이제 100% 눈에다 비볐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VX라는 저 일종의 화학 무기를 만드는 독극물이 일종의 무칩니다. 그러니까 예. 냄새도 안 나고 색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여성들이 진짜 장갑을 안 끼고 맨손에 묻혔는지 그건 아직 뭐 100% 말레이시아 경찰이 밝히진 않았지만 예. 어쨌든 짧은 시간에 묻혔다가 짧은 시간에 딱 공격을 했을 때 눈 같은나 코 같은 데 들어갔다면 이것은 당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기술적인 것은 저것이 과연 그 몇 분 있다 30분 있다 지금 죽었는데 그 시간을 조절하는 기능을 새로 개발하지 않았겠나 아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즉사하는 게 아니라 30분 정도 저렇게 CCTV 나오는 것처럼 공황을 이제 의무실을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독침으로 찔렀을 때 혈관에 들어가면 즉사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예, 안구나 이런 피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갈 때는, 요 사망 시간을 조금 늦춰서 타이머를 조정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지금 의심이 되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아니, 그러니까 저 원선생님, VX가 얼마나 예민하고 기술적으로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렇게 한 방울이라도 치명적인 독가스를 이제 만지겠잖아요. 흐엉이라는 사람이. 네네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선 지령을 내릴 때 흐엉이 죽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든 말든 상관은 그렇게까지는 신경을 안 쓰죠. 뭐 후홍이라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전에 공작원 생활을 할 때 패턴이 거의 좀 비슷해요. 예, 저는 정식 공작원이지만은 그리고 또 같이 공작원 생활을 하면 거기에 남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음이 막 여자니까 마음이라는 게 갈 때 같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남자라는 저도 뭐 그 지도원 한 분하고 되게 그분이 되게 저한테 격려도 많이 해주고 거의 좀 연인 관계였어요. 예, 그래서 아마 리정철이하고 후홍이가 연인 관계였지 않았냐. 예, 그래서 후홍이라는 여자가 너무 자신감 있게 예, 그렇게 행동을 그러니까 세뇌를 시켜서 이건 위험한 게 아니니까 넌 임무만 수행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위험한 건지도 전혀 몰랐겠네요. 본인은 알죠. 본인은 알면서도 한 남자의 또 돈도 들어가고 한 남자의 사랑도 받고 또 이런 남자 대단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도 아마 되게 막 자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당당하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오빠 나 행복해. 예. 그러니까 후홍이는 그야말로 좀 리정철이하고 좀 연인 관계가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흐엉과 본인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흐엉이 어떤 생각을 할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심리 상태에 있다고 그럼 봐야 될까요? 마음이 편안하겠죠. 리정철이가 지금 같이 잡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막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믿음과 신임과 또 그 리정철이라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랑을 뭐 과도한 사랑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자라는 거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할 겁니다. 자기 손에 이제 맹독성. 행복하다. 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연인 관계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행복해. 이것은 뭔가 그 사례금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요? 네, 돈을 받았을 겁니다. 분명히 끝나면 얼마 준다는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걸 받았으니까 이 돈 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다시 한번 간다든지 뭔가 쇼핑 계획도 있고 하니까 여성으로서는 돈이 생겼을 때 명품도 살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는 데로부터 행복하다는 말을 어필하지 않았는가. 맞습니다. 그렇게도 그럴 생각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우리가 네. 자, 안 소장님. 예. 김정남 독살에만 쓰이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 바로 있는 그렇죠. 북한이잖아요. 북한이 이 맹독성 화학 무기를 남의 나라 공항에서 막 쓴다는 건 저도 되게 무서운 일인데 그렇죠. 많이 갖고 있어요, 이 VX를 북한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전체 화학 무기가 약 40종의
2,500톤 내지 5,000톤. 그러니까 샤린의 지금 아까 교수님은 10배라 그러셨는데 저것이 무기화됐을 때는 그 몇 배가 다시 플러스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것이 뭐 1,000톤만 있다고 하더라도 VX 종류는 나머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화학 무기가 다 종합적으로 있겠지만은 북한이 적어도 저것을 한 1,000톤 가지고 있다면은 그 1,000톤 가지고 우리 국민 4,000명을 이제 살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국민 4천 명. 엄청난 무기죠, 저게. 비대칭 전력. 저 잠깐 배경화로 나왔던 영화 헐리우드 영화 더 록에서 저 이 VX 관련된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게 바로 이번에 몇 기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김정남 복설에 사용됐던 저 화학 물질이라고 해요. 저게 저렇게 대단한 건데 원 선생님. 북한에 있을 때 저 VX 말고 네. 뭐 지금 독침, 독살, 독약 교육도 받으셨다니까 얼마만큼 공작원들이 이 종류를 많이 배우게 되고 다루게 됩니까? 한 번은 제가 독약을 가져왔어요. 근데 캡슐로 된 천궁백화라고 원래는 그게 정역제로 나왔습니다. 이름이 천궁백화. 네, 천궁백화. 제 수사 때 그때 무슨 막 기자분들이 이렇게 검찰에 가서 사진 찍었을 때 나왔던 게 있어요. 예. 근데 그 천궁백화가 원래 북한에서 남성들의 정역제로 나왔는데 그거를 일본은 위장을 해가지고 독약 캡슐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기무사 또 한 번을 또 살해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약을 건너주려고 했는데 시도를 살해 시도를 하셨던 예, 거죠. 공작원 때는. 그죠. 그 호텔까지 가지고 갔으니까 같이 있는 자리까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제가 그 약을 받을 때 2알 먹으면 바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캡슐 2알. 캡슐 2알이 굉장히 요만해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거래도 금지된 맹독성 약물인데 네. 이거를 들고 들어올 때 어떤 검색이나 이런 거에 분명히 걸릴 텐데 그런 과정은 따로 없나요? 그런 것들 다 생각해서 그 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건강식품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통과가 된 거죠. 그럼 잠시만요. 흐엉이 그러니까 VX라는 물질을 네. 자기는 이제 건강식품 뭐 우리가 말하는 그냥 알약 정도로 그냥 소지하고 있으면서 의심을 전혀 안 받다가 그거를 이제 뭐 어떻게 개봉해서 김정남에게 해를 가했다 뭐 이런 식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이 개봉하지 않고는 뜯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거는 뭐 독침이라든지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뜯으면 바로 잘못하면 본인도 다치고 상대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위험한 독약입니다. 야, 이 치사를 한 병인 거를 100톤 죽이는데 북한이 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북한으로부터 가지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지금 또 한 명의 말레이시아 사람이 잡혔는데 그 집에서 무슨 화학 제품 조합하는 그런 공구들이 발견됐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기본 원료만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재생산했을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직접 무기로 만들어서 들고 들어오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게 사전에 노출되면 이게 김정남 이 거물을 타겟으로 잡았는데 실패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렇군요. 저 오른쪽에 한번 준비한 거 다시 보실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원정아 씨가 왔었을 때는 이제 탈부자 신문 사업가였고 지금 이제 흐엉은 연예인 지망생, 국적도 뭐 당연히 다르고요. 목적도 거물 암살에 투입이 됐었는데 이번에 방금 전에 속보로 따였더니 암살 도구가 제일 많이 다른 차이점인 것 같네요. 다음 거 한번 보실 텐데 이 내용이에요. 같이 보시면 뭐냐면 이 흐엉과 남자들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 텐데 먼저 리정철의 신분이 오늘 또 새롭게 드러난 게 있잖아요. 안 소장님. 보니까 북한판 사이버 전사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쎄 본질은 사이버 전사 임무를 받고 나왔지만 이런 그 김정남 암살 프로젝트가 이제 완전히 구체적으로 짜일 때 현지에서 모든 김정남의 동태나 또는 뭐 약품 조달이나 이런 것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저 사람이 지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지휘는 물론 형광성이라는 2등 소기관이 제가 볼 땐 국가보위성 출신으로서 했겠지만 이정철로서는 마침 그 밑에 실무적인 기능적인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흐엉에 대해서도 뭔가 관계가 있었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예, 아까 앞서서 리정철 씨와 흐엉이 이제 연인 관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두 사람은 보통 어디서 만나서 알게 됐다 이렇게 추측하면 될까요? 저는 류정철이라는 사람이 약학대학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후홍도 또 둘 다 약학대학에 나왔어요. 우연하게 또 그 대학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류정철이라는 사람은 이 여자를 지켜봤을 거고 거기에 뭐 수많은 외국인 여자들 또 베트남 여자들 공부하는 여자를 지켜본 중에 그래도 자기 눈에는 검토한 중에 이 여자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접근을 했겠죠. 공작원으로서 괜찮겠다. 네, 자기가 써먹기에는 괜찮겠다. 어. 약도 뭐 같이 분석해서 이렇게 만드는 데는 협조자가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연인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본인의 예전에 원 선생님이 느꼈던 그런 공작원 내에서 임무 수행 과정을 보면 리정철과 흐엉이 그런 관계여야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한다. 당연하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계속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진짜 우리 여자라는 거는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남자하고 달리 강심장이 못 돼요. 아니 공작원 10년 하셨는데 그래도 좀 더 탄탄해지고 좀 뭔가 또 기계가 있고 이래지지는 않습니까? 어떤 기계요? 그러니까 뭐 암살을 투입해서 남조선에 이제 뭐 내려왔다고 그때 말씀하셨었으니까. 네, 남한에. 한국에 내려와서 그런 마음이 해진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때로는 이게 한국 사회,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를 네, 그런 거를 저는 이게 좀 교육이 다르다 보니까 베트남은 이게 완전히 이렇게 오픈된 나라, 개방된 나라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나라고, 이게는 자본주의 나라고 하니까 그런 물을 먹을까봐, 그런 마음이 해지지 않을까봐 또 이렇게 윗분들, 상부 있는 그런 남자분들하고 조금 좀 연인 관계가 됐었죠.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흐엉과 남자들의 리정철을 지금 이 연결고리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리정철 위에 지금 현광성이라든지 이런 고려항공 직원이라는 더 윗선은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다수인에 불과하고 행동대장인데 이 두 사람을 그럼 리정철이 흐엉을 먼저 이런 조건인지 알고 접근했는지 아니면 만나다 보니 이 사람을 암살조로 쓰면 좋겠다라는지 저 앞뒤 1번, 2번 중에 어떤 겁니까? 저는 같은 대학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고 또 이 사람은 또 아마 외국인 여자를 고용을 할 생각을 미리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그 중에 후엉이가 걸려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엉이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나요? 근데 리정철이가 또 섭외 작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포섭을 했다. 예, 그렇죠. 예, 포섭 작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돈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베트남이라는 게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만약 경제력은 좋아지긴 했는데 만약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했다면 그렇죠. 개인적으로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발을 들이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길까지 오게 돼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길까지 들어간 거죠. 예, 지금 흐엉과 본인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원정아 씨가 그 활동을 하던 당시와 지금 흐엉의 모습 중에 가장 다른 점은 뭘까요? 다른 점은 저는 북한의 정식 공작원이고 또 후엉이라는 사람은 고용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신분 차이가 좀 이렇게 좀 대가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아니 지금 안 소장님 예. 이게 되게 공교롭잖아요. 왜냐하면 약학대학이라는 데가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에서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통점, 예, 그러니까 공작원들의 필수 코스 중에 하나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야별로 이번 북한이 우리 보고 각본 짰다는데 북한은 아마 몇 년 전부터 저 각본을 짰겠죠. 짜가지고 말하자면 그 공개된 2명의 여성을 누구로 초이스할 것이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 사람을 베트남 사람으로 할 거냐, 말레이시아 사람으로 할 거냐,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할 거냐 계속 추리다가 처음에 뽑았던 사람 또 퇴짜 놓고 또 들어오고 해서 아마 흐엉이 첫 번째 선택자가 아니라 두 번째나 세 번째 선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종철에게 아마 흐엉의 관리를 시켰고 또 여비를 주면서 제주도 가서 관광도 하고 오라면서 여러 번 살만났겠죠. 예. 또 대한민국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나중에 탄로나면 북한이 또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오리발 내미는데 또 이용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 흐엉과 아이샤가 이제 최종 결론이 났을 거고 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범위는 딱 뒤에 꼬리자리가 돼 있죠. 누구를 만났냐 그러면 이종철 정도는 만날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또 얼굴도 서로 안 보이게 이렇게 뭔가 완벽주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그 공작의 패러다임은 상당히 대리인을 시켜서 청부살인했다. 그러니까 뭐 이 두 사람 다 대리니까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인 공작원이 투입됐다는 게 특이점인데 원정아 씨 북한에서 교육받으실 때 외국인 공작원이 그 당시에도 있었나요? 거기에? 저는 월북한 남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그런 뭐 남한 사람 말고 그냥 뭐 동남아 사람이나 뭐 아니면 유럽 사람이나 외국인 공작원은 전혀 없었나요? 제가 훈련받은 우리 부대는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사례는 지금 그야말로 지금 처음 봐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더 지금 새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지 않나. 네. 아까 그렇군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단계는 이 후엉이라는 단계는 윗단계 선을 전혀 몰라요.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까지 다 알지만은 그런 신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서 꼬리가 일단 잘린 거고 잡힌 거죠, 두 사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 후엉이라는 사람은 전혀 북한에서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존재 가치가 없다. 근데 또 어쨌든 이 베트남 여성, 이 작은 베트남 여성의 손에서 이 VX라는 맹독성 화학물질이 김정남 눈에 들어간 거니까 너무 끔찍하긴 한데 이거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여기 오빠 나 행복해라는 단어 있죠.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암살 당일에 네. 이 흐엉이 그 한국 남성한테 오빠 나 행복해라는 그러니까 오빠라는 단어를 뭐 한글로 쓰지는 않았지만 저렇게 영어로 우리가 만날 그날의 기회에 대해 저렇게 얘기한 건 공작원 출신으로 보셨을 때 저게 글쎄요 알리바이용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은 전혀 이거 관계없다고 만들기 위해서 저 일부러 저렇게 한 겁니까? 아니 일부러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돈을 이게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후원이 지금 한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돈 문제가 좀 엮이지 않았을까? 돈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고, 네. 돈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돈이 지금 자기가 실행을 해서 뭐 나머지 돈은 어떻게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도 누군가를 암살하는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건데 그 당일날 뭐 전후로 SNS 활동을 한다? 그러게요.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는 북한 공작원들이 뭐 딱 이렇게 뭐 공작원들이 뭐 우리는 비밀을 발설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신분 노출을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여기 없어요. 오히려 평민하고 오히려 편안하게 오히려 그래서 막 SN도 하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러니까 그래야 의심을 안 받으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사람들 만나고 또 똑같은 거예요. 저랑 오히려 저 사람들이 훈련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돌아다니면 아마 최소한 2달 이상은 훈련했을 가능성이 뭐 전전날도 사전 답사도 그 했다면서요. 사전 답사하고 그러나 분명히 저 행복하다는 편자 돈 문제도 있겠지만 잠깐 어쨌든 제가 볼 땐 저 여자들은 끝까지 그 손에 묻힌 게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교육받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 묻히면 약 올리고 항상 그 약 올리는 동영상, 웃기는 동영상 그래서 리얼리티 뭐 코미디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흐엉이나 아이샤는 요거 눈에 가서 묻히기만 해. 그거 우리 찍으면 그만이야. 그래 약 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개수로 빨리 가 손 씻어. 요거만 받았지 저 사람 죽이는 거야. 이렇게 교육을 안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그러길래 와서 한 바퀴 돌아와서 바로 잡히고 한 게 그걸 이 사람을 죽이는 걸 알았다면 그 자리에 나타났겠습니까? 어쨌든 아무리 어리석어도 고용된 공작원에도 도망을 쳐버리지 그 자리에 절대 나타날 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정아 선생에 비해서는 상당히 교육이 덜 됐고 어리숙한 그냥 일회용 공작원이었다. 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용물이었죠. 그냥 이용당한 이제 북한의 철저하게 뭐 리정철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원 선생님께서 이 두 사람을 뭐 내연 관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흐엉에 대해 리정철에 대한 신뢰가 흐엉이 있기 때문에 이 맹독성 물질까지 하면서도 뭐 이제 그렇죠. 공작을 했다라는 건데 이 여기도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내연 관계 말고도 흐엉은 이제 한국에서 몇몇 남자친구들과 교제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친분을 쌓았던 남자들이 꽤 많은데 SNS도 그렇고 이게 한국 남성들과 이제 여러 친분, 교분을 많이 쌓았던 이유는 공작원 입장에서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또 제 과거를 또 들춰내야 되겠네요. 뭐 후엉이하고 뭐 꼭 같지는 않지만은 저도 또 뭐
여러 사람을 이성적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는 후에 또 다른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이게 딱 어떻게 보면 또 북한식 공작 교육에 또 이렇게 그것도 공작을 그거 공작이 패턴이죠. 그러니까 후홍이가 한국 사람들을 이 후홍 자체는 베트남 사람인데 그 수많은 한국 사람들하고 그렇게 만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정철이가 그렇게 또 다른 또 후홍을 일단 한 사람을 진짜 자기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한국에서 더 발전을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공작 교육 과정에 어떤 독침을 놓고 살해하고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그렇죠. 교감하고 이런 방법들도 교육이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술법도 다 배우니까. 화술법. 네. 제가 언론에 많이 몇 번을 출연해서 다는 말을 안 했지만은 예. 말할 수 없는 사정도 있고 해서 하술법도 배우니까. 그러면 방송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북한 공작원으로서 어떤 화술법을 배웠는지 하나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여자들은 무기가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데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언어라는 건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건 상대방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해야 되지.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그냥 대충 이야기해서 넘어오겠습니까? 그런 하술법을 배우는 거죠. 공작원 중에서도. 네. 근데 지금 저기 자막으로도 나가는데 원선생님 같이 보시면 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SNS들이 막 한 두 개 더 나오고 있는데 서울에 거주하고 한국 남자와 데이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리정철이 한 번 다 시켜서 너 한국 남자랑 많이 교분을 쌓고 너 SNS도 하고 이런 것도 다 이 짜여진 각본. 그렇죠. 네. 그리고 후홍이는 앞으로도 그 한국 남자들을 다 이제는 우리 이정철이가 지금 생각하는 북한이 생각하는 그런 라인을 구축해 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후홍을 지금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한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왜 후홍이를 만났는지, 그러게요. 어떤 목적과, 매난이 만나지는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흐엉이 이렇게 한국 남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면 북한에서는 이것 봐라 나만이 조작한 거다 이렇게 덮어씌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북한이 흐엉이가 왜 최근에 여러 남자와 자꾸 이런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도 하고 이랬냐 하면 바로 그 점이죠. 북한이 그걸 이미 이제 이 사건이 자신의 식으로 종결되면 그때는 이제 족반하장으로 오리발을 내밀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개입해서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이런 연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려면 흥의 행동 반경을 확 넓혀놓는 겁니다. 여러 남자와 이제 한 게 SNS를 통해서 다 밝혀지면 자, 보라, 이 여자가 당신네가 고용한 공작원이지 왜 우리가 고용한 공작원이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작전이 저기서 벌써 뻔히 그냥 불을 보듯 뻔히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앞서 중앙일보에서 말하고 다른 언론에서도 말을 좀 하셨었고. 말을 했는데 과연 북한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지러우니까 한국 시나리오도 그렇게 다 짠 것 같아요. 한국에다 뒤집어 씌우려고. 김현희 사건도 그렇고 칼기 폭파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건들도 다 이런 연평도, 천안함 모두 북한은 항상 그랬습니다. 남한이 조작이라고.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이 없으면 그렇군요. 그 공작 당시에 왜 북한이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셨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지금 흐엉도 어떤 믿는 구석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믿는 구석이 이정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정철이 지금 지금 4명이 다 지금 입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너무 무시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후홍이는 지금 이정철이를 굳게 믿고 있는 거죠. 북한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김정남 피살 관련해서 다시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제는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등석이관 한 명이 이 용의자 한 명이다. 그렇죠. 고려항공 직원 얘기를 했고 오늘은 VX 그러니까 맹독성 화학 무기를 김정남에게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레이시아 경찰. VX에 대해서도 당연히 북한은 전혀 모릅니다. 우린 그런 거 갖고 있지 않다. 오리발 내밀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이 VX가 북한 군부대의 화학무기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첩보고 따라서 북한이 지금 뭔가 발표를 하면서 자꾸 빠지려고 하지만 이미 김정남 암살 사건은
호랑이 꼬리만 보이다가 지금 등이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 머리가 나타날 텐데 그것은 틀림없는 평양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북한으로서는 그 어떤 명분으로서도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엄중한 아마 뭔가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북한 공작원 출신인 원정화 씨와 안찬희 소장과 함께 김정남 피살 관련 속보 짚어봤습니다. 두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